안녕하십니까. 중 입시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입니다. 저는 대성학원 입시연구실장 엄건학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장 김정현 교수입니다. 네, 요즘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설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위와 같은 현상들에 발맞추어서 신설된 인공지능학과에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채널에서는 작년에 연세대 인공지능학과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고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 요즘은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계속 신설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고대에서 예전에 없던 인공지능 학과가 새로 생겼는데 또 어떤 취지로 이것도 준비를 했는지 교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최근 급격하게 발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해당 분야의 최상위 고급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학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10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대학 컴퓨터학에서도 우리가 인재를 이제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발빠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서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현재 컴퓨터학과 또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학과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학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컴퓨터학과를 전공해도 3학년 때까지 기초 과목을 이제 수행을 하고 4학년 때 인공지능 과목을 들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초반에는 컴퓨터학에서의 어떤 그 기초 과목을 최소한적으로만 수업을 듣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 바로 인공지능 과목을 이제 듣고 4학년 때쯤 되면 좀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커리큘럼은 되게 기초 과목을 듣고 그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 고급 과목을 이제 택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일찍이 먼저 인공지능에 노출이 되고 먼저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도리어 어떤 그런 기초 과목이 필요한가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요. 4학년 때, 3학년 때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컴퓨터 학과나 데이터 과학과에서 이제 들음으로써 자기 어떤 그 영역을 완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있거나 대학원에 만약에 간다면 남들보다 더 깊은 연구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기본기를 차근차근 다진 후에 인공지능을 배우는 게 우리 교수님들도 공부하셨던 방식인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맞습니다. 물론 이제 차근차근히 이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응용 분야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 이론 공부부터 하면은 학생들이 지겨워하기도 하고요. 이거 왜 하는지 잘 몰라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선 이론, 후 실습 혹은 응용이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먼저 도전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3학년, 4학년 때 또 필요한 공부를 또 알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학과는 아무래도 사회 현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라도 혹시 실습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현장 실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인공지능학과 커리큘럼이 필수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커리큘럼 플로우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커리큘럼 1은 생성형 AI를 좀 주로 한다. 두 번째 커리큘럼은 언어 모델을 한다. 세 번째는 벤처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커리큘럼 플로우에 따라서 그 현장 실습이 꼭 필요한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그걸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장 실습 안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현장 실습 가지 않더라도 수업에서 내주는 실습이 현장 실습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학년부터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면 혹시 툴이나 뭔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게 따로 뭐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툴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부분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도전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툴 없이. 그럼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 그리고 저 인공지능학과가 나중에 취업처나 분야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쓰이는 시스템을 보면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인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에는 인공지능도 있고 데이터
기술도 필요하고 뭐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가 많이 필요하죠. 자동차로 비유를 들자면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뭐 바디도 있는 것처럼 비슷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은 이제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인공지능 대학원 그리고 인공지능 학과 이게 어떤 공통점? 이 둘의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깊은 연구를 수행을 했고 논문도 썼고 결국 대학원에 와서 인공지능을 전공한다는 것은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고 학부에서는 조금 더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부에서 인공지능을 먼저 좀 일찍 공부해서 4학년 때 굉장히 깊은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대학원에 와서도 굉장히 더 일찍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학을 통해서 인공지능 공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왔을 때는 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미 인공지능학과 학생들은 그런 걸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좀 깊은 연구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접목한 사례들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너무 많죠.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역사와 AI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조대왕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가. 그럼 대개는 역사학자들이 실록을 읽고 분석을 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AI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영조대왕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사실 우리는 잘 몰랐던 그런 숨겨진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전형적인 이제 예는 인간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도와주죠. 금융 같은 경우에 파이낸셜 컨설턴트한테 우리가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제 투자 조언을 이제 해줄 수가 있고 향후에는 AI가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걸 넘어서 거의 어떤 결정을 주체적으로 하는 객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소위 슈퍼 인텔리전스, 인간을 넘어서는 그 지능이 도래하게 되면 또 우리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 영역이 매력적인 또 도전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보면 챗GPT, 뭐 로봇공학, 생체공학, 반도체도 요즘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 바운더리가 있는지 사실 그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이제 모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활동이나 경제활동, 문화활동 모든 것들이 인간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이 들어가 있는 모든 활동에는 AI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운더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AI 응용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뭔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AI와 연결하려고 하면 이러한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역사학과의 그 융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대 사학과, 뭐 행정학과, 사회학과 이런 분야에서도 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행정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이 AI나 데이터 과학을 하신 분이 지금 교수를 부임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어느 학과보다도 확실히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인문계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마 컴퓨터나 AI는 약간 이과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말은 유효할 것 같지 않고요. 물론 이제 저희 정보대학 AI 학과 들어오기 위해서는 권장 과목이 기하로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과 학생들도 정말 도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챗GPT를 예를 들면 챗GPT를 만들고 구현하는 건 어쩌면 뭐 이과생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챗GPT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흉내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인지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지과학은 사실 심리학 분야이거든요. 또 언어학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럼 문과생들이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좋은 인공지능학과에 입학하는데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학과다 보니까 입결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아마 사전에 좀 조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략 예상되는 이 위치 라인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나 데이터과학과와 비슷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학교 내신 등급은 뭐 1.5, 1.6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00분위 부분은 한 96.5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도 뭐 이 배치표 업무와 관련한 걸 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학업 우수 전형이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관련돼 있는 추세, 위치적인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상의 성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보대학장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데이터과학과나 컴퓨터학과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을 때는 컴퓨터학과는 남자 대 여자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데이터과학과는 6대 4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몇 년 전에는 또 한 거의 5대 5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해마다 조금 그 비율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공과대학하고는 성비 비중이 다르네요. 그렇죠. 공과대학은 거의 뭐 9대 1 아니고요. 오늘의 이 정보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학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대 인공지능학과에 대해서 좀 편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인공지능학과는 비록 이제 신설학과고 뭐 선배가 없어서 걱정할 텐데요. 학과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대학이랑 우산 밑에 컴퓨터학과, 데이터학과 그리고 앞으로 생길 인공지능학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가족같이 지낼 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학과 선배라든지 교수님들이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좋겠네요. 네. 네. 저희는 교수님도 거의 60명 이상이 될 거고요. 정원도 컴퓨터학과 115명, 인공지능학과 102명, 또 데이터학과 5, 60명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 규모가 크고요. 이 세 개 학과 학생들이 모두 사실은 클래스를 다 같이 듣고 또 교수님들이 다 이 과목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족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회 곳곳에 현재 활동하는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또 단독 건물이 있어서 굉장히 가족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가 과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보대 레벨로 학생회가 지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학술대회라든지 뭐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제가 운영을 앞으로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새로 생기는 인공지능학과도 그렇고 저희 정보대학에서는 앞으로 서브컬처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카니기 멜론이나 MIT, 스탠포드가 다 약간씩 다른 미묘한 그 서브컬처가 달라요. 스탠포드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MIT 좀 학구적이고 CMU는 굉장히 융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대 정보대학 AI 학과는 앞으로 AI를 개척하는 그런 어떤 서브컬처를 만들어 나가면서 차별화를 하고 국내 또는 세계 1등의 인공지능학과를 거듭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를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모집 요강 및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